온타리오주 정부가 2단계 조기 개방을 시사하며 보건 책임자와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고 신규 확진자 수가 크게 감소하는데 재개 일정이 너무 더디다는 겁니다. 6지역과 브램튼 등 광역 토론토와 해밀턴 시장은 온주 정부의 2단계 재개를 앞당길 것을 촉구했습니다. 브램튼 시장은 특히 이 미용실과 네일샵 등 개인 관리 서비스는 앞서 문 닫고 열기를 반복하면서 이미 안전하게 재개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보건 전문가도 이 같은 추세면 조기 재개도 가능하다고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신민당은 업계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지만 보건 전문가와 과학적인 근거를 기준으로 신중히 재개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온주 병원협회도 여전히 수백여 명의 위중증 환자들이 입원 중이라며 급히 서둘러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오늘 오전 덕포드 수상은 그 누구보다 조기 개방을 원한다며 온주 자문기구 데비 윌리엄스 보건 책임자와 이 문제를 두고 논의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언제쯤 발표할지 묻는 질문엔 특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2단계 재개는 7월 2일인데 앞서도 정부가 사흘 앞당겨 1단계를 재개하자 이번에도 조기 개방할지 모두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단계별 재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최소 3주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온주에선 새로 370명의 신규 환자가 나오고 7명이 사망했습니다. 일주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443명으로 내려갔고 확진율도 1.3%로 낮아졌습니다. 지역별로 토론토에서 67명, 워터루 57명, 필지역 47명, 6지역에서 27명이 늘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는 2차 접종률이 더 높아지지 않으면 2단계 영업 제한이 연장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어제 토론토 보건 책임자는 전면 개방하려다 다음 달로 미룬 영국을 예로 들며 2차 접종률이 더 늘어나지 않으면 제한이 연장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델타가 알파보다 전파력이 50% 더 강한 데다 1차 접종만 했을 때 예방 효과가 33%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2차 접종까지 완료하면 화이자는 88%까지, 아스트라제네카도 60%까지 예방 효과가 올랐습니다. 때문에 방역 당국은 번거롭고 불편하더라도 신속하게 두 번째 백신을 맞고 2차 접종을 완료할 때까지는 방심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영국과 미국을 보면 접종 완료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새로운 감염률이 낮았습니다. 이에 당국은 특히 미접종자는 감염되기 너무 쉽다며 서둘러 접종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토론토는 지난 화요일 기준 성인 대비 1차 접종률이 75%, 2차 접종률은 20%입니다. 매일 4만여 명이 백신을 맞고 있으며 현재 사전 예약 사이트의 절반은 1차 접종, 나머지 절반은 2차 접종입니다. 한편 온주 보건당국에 따르면 현재 신규 환자의 절반이 델타 변이 감염자로 올여름엔 델타가 주를 이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워터루 지역에선 델타 변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정부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진행 중인 핫스팟 지역을 추가하고 접종 허용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토론토와 필 6지역 등 7곳에 더해 해밀턴과 더럼, 심코 무스코카 3곳을 추가했습니다. 이들 10곳에 거주하는 주민 중 5월 30일 이전에 1차 접종한 주민은 다음 주 수요일부터 2차 접종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핫스팟 10곳에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추가 공급하고 특히 델타 확산이 심각한 워터루 지역에는 모바일 팀 등을 파견해 우선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핫스팟이 아닌 지역에 대한 2차 접종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이들 지역 거주민 중 5월 9일 이전에 1차 접종한 사람은 오는 월요일부터 2차 접종을 예약할 수 있으며 이후 접종자는 28일부터 사전 예약이 가능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자는 8주에서 12주가 지나면 2차 접종이 가능하고 동일한 백신이나 화이자 또는 모더나 중 선택 가능합니다. 또 12세에서 17세인 청소년 대상 2차 접종은 오는 8월 9일에서 22일 사이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 온주에는 화이자 백신 90만 회분과 모더나 백신 100만 회분이 공급되며 아스트라제네카 공급량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온주의 1차 접종자는 1,200만 명에 육박했으며 230만여 명은 2차까지 완료했습니다. 무궁화 한인 요양원을 되찾기 위한 기부 모금액이 500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아리랑 시니어 센터에 따르면 지난 14일까지 모금액은 총 513만 6,761달러입니다. 목표액 450만 달러를 훌쩍 넘는 동참에 모금추진위원회는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한인 기업가와 종교계, 동문회와 단체 이외 수많은 개인들을 합해 모두 1,255개 팀이 기부에 참여했습니다. 덕분에 조기 목표 달성과 함께 향후 미래도 꿈꿀 수 있게 됐습니다. 인수위는 오는 29일 오후 7시 온라인 설명회를 열어 그간의 경과와 아리랑 시니어 센터의 향후 계획 등을 보고할 계획입니다. 위원회는 온라인 설명회에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며 이메일로 연락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아리랑 시니어 센터는 일부 기부자의 정보 부족으로 세금 공제 영수증 발급이 어렵다며 홈페이지에서 M표시가 있는 기부자는 이메일 또는 문자, 전화로 통보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주 캐나다 한국문화원이 태권도 해외 활성화 방안으로 추진하는 찾아가는 태권도 교실을 재개했습니다. 어제 바이카운티 알렉산더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첫 온라인 태권도 수업을 진행한 문화원은 학교와 학생들이 태권도에 관심을 보이고 호응했다며 하반기엔 백신 접종률과 정책을 고려해 온라인과 현장 지도를 병행해 추진하고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학교 학생들에겐 수업 지도에 더해 도복 등 수업에 필요한 준비물도 함께 지급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찾아가는 태권도 교실에 대한 문의와 참여 신청은 문화원 대표 이메일로 가능합니다. 2017년 온주 오타와 학교를 시작으로 6개 학교 학생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해온 찾아가는 태권도 교실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난해부터 중단됐습니다. 온타리오주 미시사가가 오는 9월 30일까지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진 스카프나 두건, 플라스틱 가리개는 쉴드 하나만으로도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쇼핑몰이나 가게, 버스 등 공공장소에선 의료용 마스크 또는 2겹 이상인 비의료용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하며 이를 어기다 적발되면 개인은 최대 $750, 사업체는 최대 $10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푸드코트 등 지정된 장소에 앉아서 음식을 먹을 때만 마스크를 벗을 수 있으며 사업체 역시 방문객의 마스크 착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필적 보건 책임자는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탓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다며 불편하더라도 입과 코, 뺨을 가리고 면 마스크는 촘촘한 천에 최소 2겹이어야 하며 가능하면 중간에 필터를 넣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번 규제는 2세 이하와 호흡기 질환자 등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한편 필적에선 지난 6일부터 12일 사이 델타 바이러스 확진자 230명이 확인됐는데 한 달 전 115명에서 크게 늘어났습니다. 캐나다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 4월 중순 9,000명대로 최고점을 찍은 후 2달여 만인 어제 1,000명대로 감소했습니다. 병원 입원 환자 수는 4월 말 4,500명대에서 1,500여 명으로 줄었고 5월 초 1,500명까지 치솟았던 위중증 환자 수는 600명대로 내려갔습니다. 온타리오주에서 200 내지 300명의 신규 환자가 나오고 있고 브리티시 콜롬비아와 알버타, 퀘벡주와 매니토바주에서 100여 명씩 늘면서 어제까지 전국의 누적 확진자 수는 140만 5,162명으로 집계됐고 어제 30명을 포함해 모두 2만 6,001명이 사망했습니다. 한편 1차 대유행이 진정되던 지난해 6월엔 전국의 일일 신규 환자 수가 320명, 일주일간 일평균 환자 수는 402명이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정부가 주민들에게 인기 있는 주립공원 5곳에 데이패스 사전 예약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확산 예방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조프리 레이크와 골드니어스 파크, 마운트 롭슨 파크, 스타와무스 치프 파크, 가리발디 파크 5곳이며 오는 23일부터 10월 22일까지 적용됩니다. 방문객은 방문 하루 전 오전 7시부터 온라인으로 무료 예약할 수 있으며 부모나 보호자를 동반하는 18세 이하 청소년은 따로 예매하지 않아도 됩니다.